안녕하세요. 12호선입니다. 손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대부분 저한테 하는 말들이 어렵게 모은 돈인 만큼 손실이 있으면 안 되고 수익이 커야 한다. 그쵸? 어렵게 모은 돈이니만큼 그 가치를 제가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경제시장에서는 어떤 시점일까요? 팩트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 돈의 개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닌 그냥 숫자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담할 때 이 말이 입에 붙어버렸어요. 100% 안전한 투자는 없고 당연히 시드가 클수록 그에 따른 수익이 더 크다. 부천 송내동에서 제가 지역 하나를 스크린샷해서 왔습니다. 이 지역을 보시면은 준공업 지역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토지 용도 자체가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준공업 지역에는 주거 지역을 짓기가 힘들죠. 하지만 이번 3080 재개발 공공 복합 사업의 후보지가 발표가 됐는데 도심 공공 복합 사업 중에서 경기 인천 한 곳이 선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천에서 이번에 후보지로 나온 지역은 보시면 제가 빗금 친 지역이랑 똑같죠.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때 부모님과 와이프의 3대 신도시 청약 욕심으로 무주택자를 유지하고 있을 때였어요. 결국엔 어떻게 되었느냐. 뜬구름 잡고 있었던 거죠. 벌써 2년 정도 됐나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연장한 이후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시세를 알아볼 땐 이미 모든 수도권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 이유였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보유자금으로 매매할 수 있는 집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재개발을 노리고 투자를 해놔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읽은 자료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료보다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매매할 지역을 제가 정한 이후에는 온갖 반대 의견이 무궁무진했어요. 한심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왜냐면 결과가 좋지 않다 해도 후회가 없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결국엔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은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반대했던 지인들이 오히려 지금 저한테 조언을 구하고 있죠. 자랑한다고 재수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위 부자라고 하면은 재물이 많아 넉넉한 사람을 뜻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부자의 기준, 즉 넉넉함의 기준은 부동산 자산 50억 원, 금융자산 30억 원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부자라고 정의하는 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고 남들 눈치 없이 만족하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재물은 다다익선이겠지만 만족하는 기대치도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주위에 건물 또는 자동차, 집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당연히 부러워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부자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소위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누가 와서 도와줬을까요? 아니면 뭐 로또에 당첨이 됐을까요? 처음에는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도 유일한 수입원은 단순히 근로소득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서 갈리는 건 이제 근로소득으로 종잣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갈라지겠죠. 이거는 저는 도전을 한다 안 한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로소득보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는 노동에 의한 사업소득이 있죠. 하지만 사업도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으니까. 불안 요소가 많았을 거예요. 적어도 같은 업종의 경쟁 상대보다는 더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결국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종잣돈, 시드머니라고도 하죠. 이 목돈을 모을 수가 있었겠죠. 이 목돈을 모을 때에도 남들이 쓸 때 아끼고 남들이 무언가를 할 때 참아가면서 열심히 모았겠죠. 그리고 이 종잣돈으로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하기 시작하죠. 종잣돈은 해당 자료에서 평균 8억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그냥 평균적인 수치일 뿐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2천에서 3천만 원의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굳이 준부자와 부자로 나누었을 때 준부자는 부를 축적하는 기여도에 있어서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근로소득 순으로 꼽았고, 그리고 부자는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상속 또는 증여, 금융투자, 근로소득 등 더 많은 분야를 꼽았죠.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공통점은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게 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겠죠.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있어야겠죠. 부동산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금액의 거래를 하는 거죠. 돈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굳이 차이점을 나누면 부자라는 그룹은 상속 또는 증여, 금융투자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더 넓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사도 다른 게 준부자는 계속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부자는 지키기 위한 수단을 알아보고 있는 거죠.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준부자, 부자라고 불리는 그 그룹들도 부를 쌓기 위한 행위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쌓았다고 끝난 게 아니죠. 주식이랑 부동산 투자 다 똑같아요.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현재 부자가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없어요. 특징이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가지각색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개개인이 자신 있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는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부자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돼 있다라고 하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투자하면은 돈을 번대 우르르 몰려가서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말을 하면은 돈 못 버는 사람들은 특징이 다 똑같아요. 여기 돈 잃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보시면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는 유형, 목표 없이 투자하는 유형, 주식 가격이 비쌀 때 사서 싼 가격에 파는 유형, 그리고 무슨 종목을 사야 할지 묻는 사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번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 다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가치보다는 단기 가격에 우왕좌왕하면서 시기 판단을 못하는 사람, 투자 물건의 우열을 가리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는 사람, 시장에 대해 비관적이고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 말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공통점은 줏대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위로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각종 매체를 보면서 부자가 하는 걸 보고 따라했는데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결국엔 줏대 없이 남의 말을 듣고서 행동을 하는 거죠. 맨 처음 제 개인적인 사례를 말한 이유죠.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줏대를 갖고 제가 직접 판단이 될 때까지 검토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자기 자신이 직접 내린 결론을 확신을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때 제가 남들 말에 휘둘려서 투자를 안 했다면 지금 어떨까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는 거고,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현 상황에 만족하는 법을 깨우치는 게 나아요. 아무리 손실률이 적다라고 해도 확률이 적을 뿐 손실의 경우의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 어디서든 블루오션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